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분열 60년 만에 첫 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더욱 대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위장단체를 조직하거나 아예 정식 교단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2만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비즈너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장자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첫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양 교단은 분열의 60년을 회개하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9월 1일은 107년 전 예장합동과 통합 두 교단의 모체인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첫 총회가 열린 날입니다. WCC 가입과 신학적 차이로 분리된 두 교단은 60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분열을 회개하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우리는 헤어지면서도 다시 합할 것을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고 합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시 합치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합기도회는 양 교단을 대표해 총회 임원들과 성도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 민족과 세계복음화, 한일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양 교단은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며 오늘날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의 정상적 회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행동하며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특히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치러져 시기적으로도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입니다. 한 몸이었던 예장합동과 통합이 대규모 연합기도회를 연 건 분열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교회 장자교단으로 꼽히는 두 교단의 화합회장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올해 안으로 수료생 10만 명 배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천지 포교 활동에 따른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단체로 위장하거나 정식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기독교 구리2단 상담소 소장 신현욱 목사에 따르면 신천지는 설문이나 맘카페, 세미나 등을 통해 미혹합니다. 리아이 에듀케이션, 홀리유 등 위장단체를 만들어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을 복음방으로 초청합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강사들이 버젓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교단에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 목사는 신천지는 텔레그램이란 SNS를 사용한다며 텔레그램에 가입된 사람을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위험군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만희 교주 사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대표회장은 이 씨가 아흔을 앞두고 있어 사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씨의 사후에 방황하는 신천지 교인들을 정통 복음으로 회심시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겐 취업과 결혼 등 풀어야 할 현실 문제들이 많습니다. 삶에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영적 회복을 돕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청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고백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청년들. 주말 오후 잠실 실내체육관이 전국에서 모인 기독 청년들로 들썩입니다. 네, 지금 제가 취업 준비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다 같이 이렇게 힘내서 으쌰으쌰 하고 싶어서 은혜 받아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약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고 이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필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만남, 비움과 채움, 보내심 등 4가지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가수 알리의 찬양과 간증 등 청년들에게 위로가 될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와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고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청년을 향해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온다고 한다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 순간순간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인생 될 때에 비전이 성취되는 삶으로 하나님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후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기독 청년들에게 삶의 목적을 일깨워주기 위해 열린 성령 한국 청년대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한 청년들의 다짐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많은 기독교 기업인들이 비즈니스와 신앙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 BTC가 비즈니스 현장을 선교 현장으로 바꾸기 위한 엑츠 2019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BTC는 기업인 200여 명이 모인 이번 세미나에서 비즈너리 사역을 소개하고 각 사람이 사도행전을 새로 써가는 비즈너리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C 신갈렙 이사장은 이 시대에 비즈너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삶의 현장에 있는 각 사람이 비즈너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를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며 비즈너리는 자신의 삶을 사유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로 인식하며 사는 기독신앙 실천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수 중심의 대안 공동체를 이루는 비즈너리가 되자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SNS에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은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다케시마도 정말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면서 한번도 유사시에 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국제기독연대가 지난 2년간 쌀과 성경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하고 국제기독연대 동아시아 동남아 지역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성경이 담긴 USB와 쌀을 페트병에 넣어 매달 500개씩 서해 해류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지원했다며 북한 내부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최고령 스쿠버 다이버 레이 울리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령 스쿠버 다이빙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울리는 47명의 다이버와 함께 48분간 잠수해 수심 42.4m에 도달했습니다. 1923년 8월 28일생인 울리는 2017년 자신의 생일에 라르나카 다이빙 포인트에서 수심 38.1m까지 잠수해 기네스 세계 기록에 현역 최고령 스쿠버 다이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이 울리의 이번 잠수 기록을 인정할 경우 현역 최고령 다이빙 기록은 96세 3일이 됩니다. 미국이 지난 2002년 폐지한 우주사령부를 다시 창설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해 군비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주 분야에서도 패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고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 역량에 맞서 위험한 신무기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우주군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인 10명 중 7명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온게이저의 신문과 민영방송 TV도쿄가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재료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67%였습니다. 지난 7월 조사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자세로 한국과의 관계에 임해야 하냐는 물음에는 양보할 정도라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67%였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에 3배를 웃돈 수치입니다. 올 하반기에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7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곳은 전체의 51.1%였습니다. 48.9%의 기업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 11.6% 낮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하반기 채용 계획이 41.5%에 그쳐 중소기업보다 취업 환경이 더 나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건강보험 부채가 4년 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자산은 2019년 30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29조 3천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에 반해 부채는 2019년 13조 2천억 원에서 2023년 16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자산은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 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단 측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티비가 창사 22년 만에 처음으로 미디어 선교를 위한 특별 후원 방송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구티비 사옥에서 미디어 선교 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 부스를 마련합니다. 구티비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추석을 맞아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송편 나눔 잔치를 엽니다.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각각 주안역, 부평역, 서울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와 찬양의 회복을 돕는 워십 빌드업 컨퍼런스가 이달 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예배 전문 교육기관 EOM 미니스트리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엔 EOM 미니스트리 백성훈 대표, 지구촌교회 조봉희 담임 목사, 마커스 워십 심종호 워십 리더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